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최근 우리 손으로 만든 명품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인 FA-50이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항공산업 역사상 최초로 국산 항공기가 유럽 국가와 수출 협약을 맺으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기업인 루트는 현지에서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획득 사업에 관한 수출 협약을 맺었는데요. 현재 슬로바키아는 실전 배치된 지 올해로 50년이 지난 체코산 노후 고등훈련기 L-39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기를 검토 중이며 이에 우리 FA-50이 유럽 후보 기종으로 떠올랐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제시한 규모는 총 10대 정도로 대당 350억씩 3,500억 가량입니다. 만약 FA-50의 슬로바키아 수출이 성사될 경우 국산 항공기가 EU와 나토 국가에 진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점에서 새 역사를 쓰게 되는데요. 카이는 슬로바키아를 교두보 삼아 유럽 국가의 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슬로바키아 국방부 대표단은 지난달 열린 서울 아덱스 2021 기간 중 카이 전시장과 T-50B 블랙 이글 팀의 비행을 참관했으며 또 카이 본사 항공기 생산시설 시찰 및 FA-50 시승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슬로바키아 대표단은 FA-50에 탑재된 첨단 장비에 큰 관심을 내비쳤으며 특히 정비와 후속 지원 그리고 조종사 양성 등 인적 개발 자원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하였습니다. FA-50은 지난 2005년 제작된 고등 전투기 T-50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2013년부터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돼 운용 중인데요. 그간 FA-50과 이전 버전 T-50 계열 전투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 총 4개국에 72대가 수출되었습니다. 높은 만족도로 인해 재구매는 물론 주변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당선 직후 FA-50에 값어치를 못한다며 평가절하하였지만 이후 반군 테러리스트와의 실전에 투입된 FA-50의 뛰어난 활약 아래 임기 내 12대의 FA-50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은 꽤 유명한 일화로 남았습니다. FA-50은 국산 군용기 가운데 가장 높은 디지털화를 실현하였는데요. 공군이 운용 중인 F-15K에 이어 보유 전투기 가운데 두 번째로 링크 16을 장착했습니다. 링크 16이란 디지털 전술 데이터 링크로 이미 정리된 양식의 전술 자료와 음성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링크 16을 장착한 전투기는 전장의 다양한 정보를 입수해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그만큼 항공기의 생존성과 공격력이 향상되게 되죠. 링크 16과 함께 공중 및 지상 목표물을 초정밀로 추적할 수 있는 ELPOM 2032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고 이 밖에 적 대공 미사일에 대한 자체 보호 능력과 야간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의 개발이 완료되며 카이가 다수의 우수한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자 FA-50의 성능 개량 계획도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다. 카이는 FA-50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재 420억 원의 자사 비용을 투입해 FA-50 블록 10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블록 10은 강력한 대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해 미국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통합 장착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여기에다 해외에 수출하는 FA-50의 경우 CFP 추가 연료 탱크와 공중구부 기능,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기술을 옵션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블록 20 성능 개량 사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AIM-120 암람 운용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항속거리 연장과 무장체계 강화를 포괄하는데요. FA-50의 수출 버전에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갖춰진다면 그동안 유일한 약점으로 꼽혔던 시계의 공중전 능력 BVR의 부재를 해소할 수 있어 그야말로 가성비 끝판왕 명품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FA-50이 운용 중인 이스라엘제 레이더 ELPOM 2032 대신 KF-21에 탑재되는 국산 첨단 A사 레이더의 통합 운용도 거론되고 있어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향후 20년간 FA-50의 수출 목표를 무려 1000여 대로 잡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전투기의 일회성 판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KF-21의 해외 수출과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며 FA-50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에게 있어 4.5세대 전투기기 가운데 KF-21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KF-21 보라매에 투입된 8조 8천억 원의 막대한 개발비 회수, 생산 비용 억제, 적정한 운용 유지비를 위해서는 해외 수출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해외 매체들은 KF-21의 생산 가격이 800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선은 가격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 CNN은 KF-21 출고식 방송 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의 국가에서도 KF-21의 구입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국가들은 이미 T-50 골든이글이나 FA-50을 운용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생겼고, 또한 신형 전술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높은 지출 또한 부담되는 국가들인지라 KF-21의 최우선 구매지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KF-21이 현재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4.5세대 라팔 전투기보다 성능 및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슬로바키아 수출 협약 이후 향후 유럽 전투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F-21은 최대 이륙 중량 면에서 라팔보다 우월하고 엔진 출력에선 무려 10,000파운드나 앞서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KF-21이 최대 무장 탑재량에서 1-2톤 정도의 라팔보다 우세함은 물론 항속거리도 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라팔은 독자적인 스네크마 M88 엔진을 통해 미국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엔진의 출력과 신뢰성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만 공군이 프랑스의 미라지 2000을 운용하면서 여러 번 터보팬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에 균열이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해 비행시간을 한 달에 6시간으로 제한하기도 했었는데요. 라팔은 미라지 2000보다 개량된 M88 엔진을 사용하긴 하나 여전히 대기 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추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밀도가 높은 중고도 이하에서 속도를 높이면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 수명이 크게 하락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효율성과 성능 면에서 KF-21이 사용하는 F414 엔진보다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실제 프랑스 군사 관련 매체들에서도 KF-21을 라팔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데, KF-21이 라팔의 3분의 2 가격이라는 것도 우리 전투기의 해외 판매 전망을 밝히고 있죠. 한편 해외에선 KF-21을 한국 국방부의 발표대로 4.5세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로 간주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의 군비 증강을 우려해 한국이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KF-21이 최첨단 항쟁 장비에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체 형상이 정레이더 전파의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되어 4.5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 최신기 중의 레이더 반사 면적보다 더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가지는데요. 라팔의 RCS가 1제곱미터로 알려진 반면 KF-21의 RCS는 0.5제곱미터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후 2028년 블록 3단계부터는 내부 무장창을 통해 미 공군의 F-35 수준의 스텔스 성능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개발한 차세대 소재 기술이 KF-21의 스텔스 성능을 더욱 크게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구종민 한국과학기술연 박사팀이 지난해 개발한 TI-3CM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첨단 소재는 KF-21을 포함한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 등이 필요 없이 단순 페인트 작업과 코팅만으로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에 없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원자 단위로 설계해서 만든 일종의 메타 물질이죠. 여러 번 적층해 두께 및 투과도, 표면 저항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데, 특히 이 필름을 55나노미터 두께로 적층하면 99% 이상 전자파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이죠. 전함, 전투기, 탱크 등 군사장비에 적용할 경우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KF-21은 물론 차세대 전차 K3나 차세대 구축함 KDDX 등의 스텔스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형 무기뿐만 아니라 기존 전투 자산들에도 저피탑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죠. FA-50 국산 전투기가 처음으로 유럽 국가에 수출이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이 한국과의 협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한 나토의 군사 협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나토 총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중국 대응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스톨텐베르그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국방비를 지출하며 첨단 군사력에 투자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홍콩과 소수민족 탄압, 이웃국가 억압, 대만 위협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최근 한국에서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원인철 합참의장은 지난 9일 나토와 군사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로 출국하였습니다. 원 의장은 롯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과
토드 다니엘 월터스 나토 동맹군 최고사령관,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 군사위원장 등과 연수의 양자회담을 가집니다. 원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군의 노력에 협력을 당부하고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세계 주요 국제기구 중 하나로서 유럽과 북미 지역 30개의 회원국 간의 정치 및 군사 동맹입니다. 주요국으론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있고, 이들 나토군은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진 다국적 군입니다. 반공산주의 성향의 나토군은 소련 붕괴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에 나토군과 한국군의 연계가 급속화되면서 중국도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중국을 유럽이 직면한 위협으로 경고한 것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군사협력에 중국이 크게 당황했다고 전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구소련을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나토가 이제는 중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나토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이보달로 전 대사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과 중국의 핵개발 등 영내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를 면밀히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판 핵개발 그룹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나토의 핵계획 그룹은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조율기구로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핵 전략을 논의할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B-61 핵폭탄 240발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벨기에 20발, 독일 20발, 이탈리아 90발, 네덜란드 20발, 터키 90발, 중국 10발 이상 핵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시아판 핵계획 그룹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은 전략핵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추후 자체 핵무장 도입에 충분한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이 세계의 위협으로 부상할수록 군사경제 강국 한국의 중요성이 전 세계에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줄평, 시진핑은 엑스맨이 맞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